홍인표의 왈왈왈 3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 중국인들의 전통 양생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너무너무 더워갖고 고생했는데 좀 비가 좀 쫙쫙 내리길 바랬더니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좀 건강은 괜찮으세요? 여름인데. 예, 저는 아주 무더운 데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강한데 이제 추위를 좀 못 견뎌서 그렇지. 근데 베이징에 오래 계셨는데 베이징 겨울에 굉장히 춥지 않나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이 잘 돼서 별 그거는 못 느끼고 제가 원래 그 태어난 곳이 분지라서 굉장히 아주 무더운 데서 무더위는 강합니다.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의가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밝힌 장수 비결이 아주 재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우리말로 하면은 건조망이고요. 중국말로 하면은 깐주왕이라고 하는 이런 선생님인데 이분은 중국의 대표적인 한의사 중에 한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12년생이니까 와, 그러면 향년 몇 살이셨던 건가요? 103세시죠. 103세. 예. 이분은 중국의 이제 한의학계에서도 이제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비인후과의 선구자였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중국을 대표하는 한의사들을 갖다가 중국 정부에서 뽑습니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매번 뽑는데 이분이 작년에 뽑혔어요. 이른바 국의 대사. 그리고 여기서 국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국에다가 의사 이자. 예. 중국에서는 대사라는 게 영어로 마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작년에 뽑혔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상하이에 이비인후과를 갖다가 한의사로서는 처음 이렇게 팻말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비인후과를 내건 한의원이었다. 그럼 중국은 이렇게 한의원도 이렇게 다 진료 과목을 정해가지고 주로 영업을 하거나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역시 중의학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한의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편의상 지금 한의학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한의학이나 한의사 그러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한의과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양병하고는 같이 해요. 예. 50대 50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너희들은 그걸 못한다 이렇게 막아놓은 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중의학을 갖다가 기초로 하고 서양의학을 갖다가 보조로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이비인후과로 특히 다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장수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이분이 연세가 80대였을 때 누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오래 사는 비법이라고 하면서 8글자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로 16자, 8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자로 하면은 이렇게 동심, 후행, 구욕의식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4가지 비법인데 하나 동심이라는 것은 어린이 마음이라는 뜻이죠. 우리 어린이의 마음 할 때 바로 동심이요? 그 동심이죠. 그래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주문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가 사실 걱정 근심이 많지 애들은 그죠? 그렇죠. 천진난만하고 생기발랄하고 또 이제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게 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후행은 원숭이처럼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숭이처럼요? 가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숭이처럼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좋아해라. 이런 주문인 거죠.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라.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동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네요. 일단 동심, 후행, 구욕, 의식 이 8글자로 된 4가지 비법 중에서 2가지 비법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2개는 뭔가요? 예, 나머지 2개 하나는 구욕이라고 해서 구자는 거북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의 욕심이다. 이런 뜻이죠. 거북이의 욕심이요? 예,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역시 거북이 사람 손을 대면 움츠리지 않습니까? 머리를. 예. 그러니까 사람도 거북이처럼 머리를 움츠릴 때는 움츠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 탐욕을 부리지 말고 무리하게 머리를 뻗어가지고 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분자족하면서 스스로를 갖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구욕이고요. 예. 마지막에 의식이 있는데 이 의자는 개미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먹으라 이런 뜻이죠. 의식이라는 게. 그러면 조금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가능하면 조금 먹고 그다음에 음식도 거친 음식을 먹어라. 거친 음식, 예, 가공이 거친 많이 음식. 되지 않은 걸 가공이 안 되는 거로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먹지 가능하면 사실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참 다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가 전에 중국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먹던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적게 먹고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특히 그 중국 지도자들 참 그 장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 중국 지도자들도 뭔가 소식이라든가 무슨 별도의 그 비법들이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중국 혁명 1세대 지도자들 보면은 그 사실 뭐죠 국공 내전도 치렀고 또 중일 내전 치렀고 상당히 어렵게들 생활했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상 오래 살았어요, 다들. 그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그 83살에 세상을 떠났죠. 그다음 주더라고 해서 홍군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장군 이분은 90살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덩샤오핑은 93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보면은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이제 90을 안 넘기면 일찍 죽었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오래 살았나를 연구하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마오쩌둥 양생 음식 연구회 이런 모임도 있던데 마오쩌둥은 74살에 양쯔강에서 수영을 할 정도로 아주 건강했죠. 참 그렇게 극적이고 격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장수를 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해요. 근데 그 마오쩌둥의 장수 비결은 그럼 뭐예요? 예, 누군가 직접 그냥 마오쩌둥한테 그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만 이분도 역시 마오쩌둥도 16글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자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 흘소, 반후백보, 우사불로, 로일적도. 이거 참 이 뭐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참 어려운데요. 어렵죠. 다른 건 모르겠고 반후백보 이런 정도는 조금 알아들을 반후백보는 무슨 뜻입니까? 밥 먹고 나서 100걸음 걸으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아닐까 맞아. 싶은데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이 16글자 설명해 주세요. 16글자가 이것이 기본 흘소라는 게 이제 찌번 츠수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게 그래 기본적으로 야채를 먹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야채를 먹는다.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서 야채를 먹는다는 것은 전부 야채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고기와 야채 비율을 2대8 정도로 고기를 둘 먹으면 야채를 8 정도 먹어라 이런 뜻이고요. 그 야채를 많이 먹으면 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섬유소가 많아져서 변비 예방해주고 심장 질환을 갖다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사 후 100보 걸으라. 이건 운동이 좋다는 걸 의미하죠. 꼭 식사 후에 100걸음을 걸으라가 아니고 식사 후에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고. 꼭 100걸음이어야 되는데 전 100걸음까지는 어떻게 밥 먹고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걷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일단 걷는 게 중요하죠. 운동을 하면은 뭐 이것도 뭐 우리도 잘 아는 거지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또 대장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수영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양쯔강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뭐 그 유명한 사진도 있고 하지만 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사불로. 역시 마인드 컨트롤이 참 중요하다. 뭐 그 앞에 그 한의사분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런 뜻인데요. 갑자기 열 받으면은 그 심장이 뛰고 그래서 심혈관계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찾아라 이런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로일적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할 때 하고 쉴 때 하고를 적절히 균형을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참 이렇게 살고 싶네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근데 우리 사실 기자들은 뭐 불고 가사하면서 너무 열심히들 뛰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일할 때와 쉴 때를 갖다 적절하게
균형을 취해라. 이거 아주 좋은 얘기 같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그 기본 hul소 채소 많이 먹고 식사 후에는 100걸음이라도 꼭 걷고 이거는 참 마음에 새겨놓고 있다가 저도 좀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오쩌둥은 뭐 술 담배라든가 그런 거 안 했나요? 식사 습관은 어땠나요? 마오쩌둥은 사실 담배 했죠. 그다음에 술도 좀 했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고기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마오쩌둥은 후난성이라고 예. 후난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후난성이 뭐냐면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매운 걸 좋아해요. 고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실 고기는 안 좋아했는데 훙샤오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갖다 간장에다가 졸인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늘 즐겨 먹었어요. 예. 매운 음식이죠. 예. 역시 고추를 넣기 때문에. 그리고 늘 이제 고추를 갖다가 늘 즐겨 먹었다는 거고요. 식사량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분들 항상 이제 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 정부 수립 전에는 몇 끼니마다 3가지 요리에다가 탕 하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일식 삼찬 같은 일식 삼찬이죠. 그렇죠? 예. 이제 3채 1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3가지에 국물 하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공산당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 가지고 요리를 한두 개 더 추가하니까 그러니까 3개였는데 한 4개 5개 정도 되고 여기에다가 손님이 오면 한두 개를 더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었던 것은 아니로군요. 네. 근데 아까 그 마오쩌둥 양쯔강 수영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덩샤오핑도 워낙 또 마오쩌둥보다도 한 10년 더 살았고 굉장히 건강하고 항상 이렇게 수영하고 했던 그런 사진들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덩샤오핑은 또 그러면 어떤 비결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뭘 좋아했느냐 하면 수영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산책, 그다음 등산 이 3가지를 좋아했어요. 야, 참 운동 마니아였군요. 그렇죠. 운동 마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은 즐겼고 이제 이분도 역시 말년에는 그 양쯔강에서 수영을 할 정도였고 또 해마다 여름 그러니까 7월 말 정도 되면은요. 여기 베이다이허라고 우리말로 북대하라는 데가 이제 유명한 여름 휴양지가 있거든요. 예. 그때 공산당 간부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다 거기를 갑니다. 여름 피서를 하는데 예. 특히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북대하에서의 수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분은 예. 특히 이제 바다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그 수영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역시 걷기, 조깅하고 합쳐가지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심폐기능 같은 것도 역시 강화해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뭐냐면 물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도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 뭐냐면 일단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항상 맨손 체조를 해요.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나 그렇죠. 보네요.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과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모든 게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맨손 체조하고 예. 그다음에 산책을 하는데 그 이분은 그러니까 보통 중국 지도부가 중난하이라는 중남에서 살았는데 예. 이분은 중난하이 밖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나요? 예. 이분 저택이 있습니다. 그 저택을 아침에 한 20바퀴를 갔다가 매일 산책을 갖다 한다는 거죠. 또 뭐냐면은 냉수욕을 갖다 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헬무트 콜 전 총리가 독일 총리요? 예, 그렇죠. 전 독일 총리가 먼저 번에 덩샤오핑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아이고 장수하신다고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만 자기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 뭐냐면 키 큰 사람들이 하늘 무너지는 걸 막아줄 거니까 자기는 걱정 안 한다 이런. 키가 좀 작았죠. 키가 한 1m 50 정도였죠. 그래서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기분이 나빴겠네요.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죠. 키 크고 덩치 얼마 전에 헬무트 콜 총리도 이제 세상을 그렇죠. 떠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비슷하게 말을 했는데,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다 수영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자기의 이렇게 체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적인 거, 예. 그 뇌의 활동이 정상적이냐를 알기 위해서 수시로 브릿지 게임, 이것이 카드놀이인데 예. 이걸 갖다 이분이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카드놀이를 하면은 기억력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브릿지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로 항상 머리가 이상이 없느냐를 갖다가 자기가
입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런 건강 관리나 이런 것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덩시아오핑은 먹는 거는 좀 어떻게 먹었나요? 예, 덩시아오핑 같은 경우도 이분도 서찬성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분도 채식 위주의 이런 음식을. 그건 참 모두의 공통점이로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제철 과일 있지 않습니까? 예. 여름에는 오이하고 토마토, 예. 봄철은 역시 당근 이런 식으로 야채를 즐겨 들었고. 그런데 그 점심 때마다 꼭 마오타이 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그만 거 한 잔을 갖고 꼭 드셨대요. 그 왜 그걸 마셨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점심 때 낮잠을 자는데 그 한 잔 먹으면은 그게 딱 이제 아주 몸에 아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마오타이 좀 독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예. 좋아져 가지고는 소흥주라고 샤오싱지우라고 해가지고 훨씬 그러니까 마오타이가 한 53도 되거든요, 알코올 도수가. 근데 이거 소흥주 같은 경우는 한 15도 정도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소흥주는 일단 중국의 막걸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로 바꿨어요, 주종을. 근데 이분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아침 식사 시간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반. 딱 정해서 한치도 어김없이 그 시간을 맞췄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데요. 저는 그런 의지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 그 덩샤오핑 평전을 읽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그 두께가 두꺼운 책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 덩샤오핑은 이게 실권을 쥐고 한 게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앞부분 한 4분의 3까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관리를 하며 버티고 기다리고 또 고생하다가 또 기다리고 하는 내용이어서 거의 한 70 될 때까지는 내용이 좀 그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참 식생활이고 운동 습관이고 뭐건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덩시아오핑은 3번 실각하고 3번 복권이 됐거든요. 3번 실각했는데 그 중에서 2번이 이제 문화혁명 시기인데 그 이분도 문화혁명 시기가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혁명 시절 때 하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남부의 장시성에 공장에 근로자로 갔는데 여기서도 희망을 안 버리고 그 텃밭에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철 야채를 갖다가 구해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희망을 안 버린 거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다시 그 식단으로 돌아가면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이제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달걀, 뭐 찐빵, 죽 이런 거 드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담근 그 스찬시 파오차이라니까 김치 이걸 드시고, 그다음 두부하고 잡곡 이런 걸 갖다 또 즐겨 드셨다는 거고, 그다음 차 같은 경우는 용정차라고 해가지고 용정차, 녹차 이걸 갖다가 오전 오후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집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잡탕찌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식사를 점심 식사까지 해가지고 음식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 한 대 모아가지고 잡탕찌개처럼 이렇게 하나로 끓여가지고 거기다 두부 같은 거 집어넣고 아주 근데 소박하네요. 소박하게 그렇죠. 아주 소박하네요. 채소, 두부, 배추, 그다음에 남은 음식 이런 거 그렇죠. 그거로 해가지고 하나의 찌개로 만들어서 드시죠. 좀 전에 공 선배가 그 중난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 중국 지도자들 뭐 살고 일하는 곳인데 거기 있는 또 중난하이만의 독특한 식단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예, 그 중난하이에 들어가려면은 뭐 적어도 국무위원 이상급의 그 높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중난하이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영양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실 중난하이에서는 뭘 먹느냐,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은 뭘 먹느냐, 그 항상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게 이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 이런 아이템이니까, 그 이분들이 공개한 중난하이 식당을 보니까요, 아침 같은 경우는 우유 반컵 먹고 야채, 쌀죽 이런 걸 먹고요. 그 다음에 점심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한 10개 이상을 넣어가지고 그 돌솥밥 비슷한 야채 돌솥밥 같은 이런 걸 갖다 주로 먹는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은 이제 간단하게 뭐 죽이라든가 과일, 요구르트 이런 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히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소식을 해야 되는 것이 역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날마다 한 30종 정도의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재료로 만든 거를 조금씩 그렇죠. 골고루. 맞습니다. 그래서 잡곡, 야채, 과일, 우유, 두부, 버섯 우리 다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가능하면 뭐 닭고기라든가 오리고기, 물고기 이런 그런
안 먹는다는 거죠.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상상하는 중국의 그 성대한 음식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을 주로 먹고요. 예. 또 야채 중에서는 보면은 무, 참깨, 흑미, 뭐 목이버섯 이런 걸 갖다 먹는다고 하고요. 또 이제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데 오전에는 연근죽 같은 거 먹고 예. 오후에는 요구르트 반컵 정도 먹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를 갖다가 좋게 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견과류 같은 거, 두부, 아몬드, 뭐 호두 이런 걸 갖다 주로 먹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식이다. 적게 먹는다는 거죠. 아, 참 어려운 과제네요. 이 소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소식이라는 얘기를 갖다는 갑자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조올라의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조올라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 전문가신데 예.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그 외빈들하고 식사하러 갈 때 외빈들하고 식사할 때 외국 손님들하고 식사할 때는 아주 풍성하게 나오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시장한 상태에서 연애를 베풀다 보면은 무리하게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미리 국수 같은 걸 갖다 먼저 먹고 외국 손님들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무리한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좀 재밌네요.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은 물론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지 좀 중국에서 알려진 것들이 있나요? 예, 시진핑 주석은 이제 주로 그 수영을 즐겨한다는데요. 중국 지도자들은 이게 수영을 많이 하네요. 예. 그래서 하루 1000m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 1000m. 예. 이걸 이제 저번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자기는 1000m 한다는데 그때 중국어 통역하시는 분이 잘못해가지고 10,000m 한다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을 쳐다봤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그 동네에서 보면 수영장에 이 길이가 보통 25m 이런데 1000m를 하려면 계산이 안 나오네요. 1000m 하려면은 예를 50m 레인 같으면 20번입니다. 25m 같으면은 40번이죠. 그런데 요거 정도 하면은 뭐 수영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아마 근데 시진핑 주석 말로는 이 수영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탱을 못 한다 그래요. 너무나 막중한 국가의 일이 많고 해가지고 아마 1시간 동안 그걸 하면서 생각도 정리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냐.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의 평소 지론도 이분 저번에 축구도 뭐 좋아한다고 했지만 몸이 튼튼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분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마다 일할 때 하고 휴식할 때 하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뭐 장점인 전 주석 같은 경우도 이분도 역시 수영 좋아하죠. 건강에 장점인 전 주석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틈틈이 이렇게 뭐 입원을 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나오는데 그분은 사실 몸집으로 이렇게 보면 심장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뭐 다행히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계시더라고요. 후진타오 전 주석도 말 나온 김에 수영을 좋아했나요? 이분은 그 탁구를 탁구를. 그다음에 그래서 일본 탁구 선수하고 뭐 예전에 그 일단 탁구 치는 것도 했고 이 후진타오 주석은 또 사교춤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외모로 봐서는 딱 이렇게 좀 기존의 중국 지도자들하고 다른 후진타오 전 주석은 굉장히 깔끔한 비즈니스맨 스타일인데 사교춤은 어쩐지 좀 안 어울린. 사교춤은 원래 깔끔하게 생긴 분들 취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이렇게 저희가 그 국제부에서 기사를 쓰다 보면 간혹 가다가 세계 정상들의 건강 관리나 운동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뭐 만능 스포츠맨이고 무슨 뭐 진짜 그래서 합성 사진이지만 호랑이와 함께 있는 사진도 나오고 또 유도 선수이기도 하고 워낙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한다 그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농구 마니아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국 주석들은 소식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이렇게 수영이라든가 운동 열심히 하고 좀 그런 것들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네요. 근데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라고 치고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워낙 건강 관심 많고 하니까 양생법 같은 게 있을 텐데 그중에서 좀 우리가 들을 만한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 홍샤오강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한의사는 아니고요. 심장 전문인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분이 중난하에 가가지고 건강과 양생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내용이 괜찮아서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권하고 싶다. 세계의 30초, 세계의 30분을 지키면
건강은 확실하다. 참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게 참 굉장히 절묘해요. 그래서 세계 30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예? 후다닥 일어나지 말고 일어날 때 30초를 기다리고 일어나라. 이건 저희 어머니가 늘 강조하시는 건데 그래. 누워서 갑자기 확 일어나지 말라. 근데 왜 그런가요?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세계 30초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워서 30초를 기다리고요. 일어나서 앉아서 다시 30초를 기다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30초는 침대에다가 앉아가 걸터 앉아가지고 30초를 갖다가 보내고 1분 30초 만에 침대에서 내려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심근경색하고 뇌중풍 그다음 돌연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다 보면 혈압이 낮아져가지고 뇌에 피가 모자라서 쓰러진단 말이죠. 쓰러지면 이제 그게 바로 뇌중풍이고 그게 바로 돌연사고 그게 바로 심근경색으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지켜보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아침에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일어나려면 늦잠을 자서는 안 되겠군요. 출근하려고 후다닥 3초 만에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30초라는 게 조금 한 템포 쉬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죠.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이제 움직이라 이런 건데. 그러면 세계의 30분은 또 어떤 건가요? 세계의 30분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30분 하라. 예컨대 무슨 태극근을 한다든가 뭐 산책을 한다든가 그죠? 사람마다 자기의 그 취미대로 취향대로 선택을 해서 30분을 보내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낮잠을 30분 정도 자라는 건데요. 요건 솔깃하네요. 그 낮잠을 조금 자면 오후에 일하기가 좋고 에너지가 다시 이제 샘솟듯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요 얘기를 한 게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조금 이렇게 낮에 이제 휴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데 이거는 직장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산책을 30분 정도 해라. 참 어렵지는 않은데 꾸준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비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우리 몸을 갖다가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중요한 게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 터지면 일단 쓰러지면은 첨단 의료기술 아무리 있어도 원상대로 회복도 안 되고 문제는 돈도 또 엄청나게 들고 몸도 피곤하고 그죠? 그러니까 역시 가장 좋은 의사는 자기 자신이다. 의사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 몸 잘 챙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약은 시간이다. 참 이건 새겨드릴 만한 얘기네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마음은 뭐냐면은 평온한 평정심이라는 거고요. 가장 좋은 운동은 산책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저 이거 팟캐스트 끝나고 산책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시죠. 근데 그거 참 우리가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외에 좀 이렇게 비결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건강 비결을 갖다 16자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한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합리선식. 뭔가 합리적으로 먹으라는 그렇죠. 그다음에 정량운동. 운동. 운동을 갖다 적절히 하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개연한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개연은 그러니까 담배는 끊고 술은 조금 줄여라. 그렇죠. 심리평형. 심리적으로 평형을 가져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말한 대로 합리선식, 정량운동, 개연한주, 심리평형을 하면 1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0년 더 살아서 뭐 하겠나 하면은 그건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합리선식이라는 건 뭐냐면 적당하게 먹으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하고 이제 비타민 C 하고 먹으면은 그게 수면제 역할을 하거든요. 우유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유가 몸에 안 맞으면 요구르트를 먹고 그게 안 맞으면 일단 두유를 먹는 게 좋다는 거고 이분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유도 안 맞고 요구르트도 안 맞고 두유도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은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량운동은 자연의 규칙을 어기지 말라는 거고요. 매일 잘 먹고 이제 운동 안 하고 또 이제 갈 때 차 타고 2층 갈 때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두 갑씩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다 부모님 말씀 내지 공자님 말씀 같긴 한데 다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심리 평형이라는 게 역시 스트레스가 예.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하게 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예, 참 오늘은 이 건강법에 대해서 듣고 보면은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인데 결국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면서 또 특히 이제 마음의 평형 이 얘기가 참 많이 와닿네요. 저도 기사 쓰면서 흥분하지 말고 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흥분하면 안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그 홍인표의 차이나투데이 블로그에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홍 선배 어떤 거 준비해 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뭐 지금 한창 시끄러운 중국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오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 또 예고의 또 폐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주식시장 같이 이렇게 광풍이 한번 몰아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 내용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중국 주식시장이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서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